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이슈 나비 효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주간에 걸쳐서 3주 전부터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지난주에는 박지원 아나운서와 함께 CES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이벤트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 이슈 나비 효과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일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이슈 나비 효과면 이슈 나비 효과, 방송이라면 방송에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 저도 이슈 나비 효과 그 삼성 글로벌 전략회의에 대한 내용에서도 온디바이스를 그때 넣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7일 삼성의 첫 AI폰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가 탑재된 핸드폰이 이제 공개가 되고 판매에 직접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1월 17일 산호세에서 열리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산호세가요, 애플의 본거지입니다. 자, 거기서 온디바이스 AI를 보여주겠다라는 삼성의 당찬 이 포부도 보여지는데요. 말 그대로 온디바이스 AI가 처음으로 탑재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왜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 모바일 기기에는 하드웨어에서의 변화는 거의 끝났습니다. 삼성도 이제 폴더블 핸드폰을 냈는데 그 이상의 이제 하드웨어 변화는 없어졌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됐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 어떤 기능들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번역을 해준다 이런 건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요.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우리가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진 합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거를 해도 이제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이 화면이 나왔는데 턱을 좀 슬림하게 깎고 싶다라는 걸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고 AI가 직접 해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필요한 사진들을 모아서 합성을 해주는 것도 주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노트들. 요새 핸드폰을 뭐 이제 공부용으로도 쓰고 직접 노트용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도 노트 용도가 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들만 싹 모아서 해주는 것도 AI의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를 할 때 번역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영어로 외국인과 통화를 한다면은 여기 한쪽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까지 AI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성과 주변 소음을 더 정확하게, 가끔 뭐 지하철에 있거나 하면은 소음이 좀 들릴 때는 그런 지하철 소음도 차단해 주는 것도 AI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배터리가 정말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효율도 좋은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기술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술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애플, 구글 모두 현재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있고요. 애플은 이제 아이폰 16부터는 이 시리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AI 기능 극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도 제미나이 나노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삼성, 애플, 구글 모두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복습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디바이스 밑에부터 볼까요?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는요. 자, 3개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그리고 구름, 클라우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요청을 한다면은 핸드폰이 이제 클라우드까지 가서 우린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핸드폰에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는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AI는 이제 범용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한 우리가 챗 GPT 같은 걸 떠올리면 됩니다.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내는 일당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GPU와 많은 HBM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를 볼까요? 자, 구름, 클라우드가 없습니다. 바로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가 다이렉트로 정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각 기기에서 일을 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 번역도 할 수 있고 사진 보정도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는다는 게 온디바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온디바이스 AI가 화두가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기술력은 두 가지로 현재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PU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LLW D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S24가 흥행이 대박이 난다면 이 두 가지 기술력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술력 NPU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볼게요. 자, NPU, 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사실 AI에 필요한 건 저희가 지금까지 맨날 이제 HBM, GPU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사실 GPU는요. AI를 원해서 AI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G, 그래픽 카드 때문에 나온 건데요. 사실 AI에 최적화된 칩은 바로 NPU라는 겁니다. 자, 이 NPU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삼성의 엑시노스의 부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엑시노스 이야기를 한번 고스 사태, GOS 사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S22가 나왔을 때 엑시노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이 발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사양 게임이 실행 중일 때는 일부러 화질을 좀 낮추는 이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때 삼성전자가 사실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23에서는 엑시노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S23을 건너뛰고 24부터 이 엑시노스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24부터는요. 퀄컴 스냅드래곤은 미국 쪽으로 이제 팔릴 것 같고요. 한국에서 팔리는 것은 바로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엑시노스 관련주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엑시노스의 관련주가 즉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엑시노스 관련주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코아시아 한번 살펴볼까요? 코아시아는 자회사 코아시아 넥셀이 엑시노스의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이번 S24가 흥행이 된다면 코아시아의 주가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테스트 담당을 하고 네페스아크와 두산테스나는 모두 EDS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NPU의 가장 큰 특징. NPU에서는 엑시노스의 부활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U 다음은요. LLW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ow Latency Wide D램인데요. 전력 효율을 위한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 AI에 필요할 때 우리는 지금 모두가 사실 핸드폰, 모바일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지금 걱정을 하고 제일 큰 기술력은 바로 발열 문제 쪽에 있거든요. 다양한 언어 모델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핸드폰의 용량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 문제 어떻게 하면 저전력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LLW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을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게 LLW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프로세서 방금 우리가 봤던 엑시노스가 바로 이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근처에 LLW를 놓아줄 때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 위치가 옆에 있어야 거의 8배 정도 비트수를 더 늘릴 수 있고요. 대역폭은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D램을 넣을 때 구조는 이렇게 들어가고 저기에 LLW D램을 넣느냐 안 넣느냐 저 위치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전력 효율을 이야기할 때 LPDDR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LPDDR은 비교도 안 되는 효율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LLW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이 LLW 관련주는 시장에 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D램이기 때문에 D램을 만드는 회사는 모두 관련주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핵심 기술력을 어느 회사가
더 잘 처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지금 최근에 주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 제주 반도체와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이 현재 저전력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도 LLW와도 이어서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기술력, 새롭게 나오는 기술력에 대한 두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의 투자 포인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가 진짜 흥행을 하고 우리의 삶을 확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핸드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핸드폰 판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고 S23의 관련주들은 무엇이지? 핸드폰 관련주들은 무엇이지? 부품사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좋아지면요.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고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 카메라 하나하나 더 팔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카메라 모듈에서는 나무가가 있고 모바일 기기 및 전자부품은 UIL, 커넥터는 시나콘텍 등 기존 갤럭시 S23의 수혜주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가 곧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이슈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이슈 나비효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 진짜 온디바이스 AI 핸드폰이 나옵니다. 네. 이게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흥행할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다는 부분이 네. 일단은 흥행보다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AI 폰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시켰기 때문에 시장을 처음에 이제 선점하면서 주도를 앞으로도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AI 쪽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은 영향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약간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모르겠죠. 네,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말 어느 정도까지 AI가 여기서 구현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뭐 알려지다시피 뉴스라고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AI가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구매자의 욕구를 좀 땡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지금도 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 그날 이제 연패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료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비중을 실기 위해서는 실제 스펙들을 좀 열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네, 한 네, 거거든요. 혜린님은 핸드폰 바꾼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몇 개월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내 네. 핸드폰이 이제 AI가 되게 잘 된다라고 네. 하면은 핸드폰을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네. 봤는데 나라면 저거를 살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아이폰을 쓰고 있는 유저인데 네.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핸드폰을 바꾸면 시계도 바꿔야 되고요. 이어폰도 바꿔야 되고요. 그렇죠. 막 뭐 태블릿 PC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정말 막 기가 막히게 막 엄청난 뭔가를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네. 사실 저는 지금 아이폰에 있는 시리도 잘 안 쓰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만약에 저 S24가 엄청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하면은 생각을 그때 조금 해볼 것 같아요.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갤럭시 S24가 진짜 대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나 혜린님 같은 네. 아이폰 유저들도 다 갤럭시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슈 나비효과 안에서는 사실 새로 나온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NPU로 본다면 NPU 안에서는 이제 IP 그리고 뭐 칩리스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최근에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은 그쪽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NPU 쪽 말씀하시죠? 예, NPU와 뭐 칩리스 그쪽으로 하세요. 네, 다 봐야 되죠. 왜냐면 지금 사실 HBM 쪽이라든지 이쪽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개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 제품들이고 그래서 아까도 저전력 반도체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NPU도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최적화된 프로세서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력 같은 걸 보면 막 CXL 그다음에 뭐 PIM 이런 것들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처음에 HBM이 이슈가 됐었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이슈가 됐었고 그다음에 CXL이 나왔고 PIM이 나왔고 계속 뭐가 계속 나와.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과연 언제 실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능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이런 연산 처리 기능을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차세대 반도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적용할 만한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린다고 해도 사실 이게 꾸준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테마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이제 매출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HBM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이제 올해 이제 첫 스마트폰이 나오고 애플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개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CXW 같은 경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CXL 같은 경우도.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차세대 인터페이스잖아요. 이제 CPU라든지 GPU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메모리 같은 것들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텔에서 나오는 제품 CPU에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이제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CXL이 적용이 됐던 기술이에요. 1.0은 이미 적용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됐어요.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됐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성능이 나오려면 네. 이제 CXL 2.0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이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CXL 쪽이 요새 좀 시세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확실히 가장 큰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궁금한 건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이번에 갤럭시 S24가 흥행이 대박이 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먼저 황봉희 씨님 보셨을 땐? 만약에 흥행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기술은 다 나왔는데, 여기 AI를 탑재해서 개인 비서가 생겨?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저한테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클라우드에 가지 않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저한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저의 패턴을 읽고 그대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용해서 편리함이 있다라고 하면 다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삼성 스마트폰 S24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네. 별거 아니네? 라고 애플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네?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걸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도 이번 온디바이스 AI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이에 대한 것도 제가 여쭤볼 거고요. 네. 조만간 이제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네. 있거든요. 네. 거기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만 총통에서 좀 친중 성격의 후보자가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TSMC를 제낄 수 있는 뭔가 그런 여지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이게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정 나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 회사의 사업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8만 전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크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눌림 나올 때마다 좀 담아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4분기부터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범용 배터리,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HBM이 엄청나게 또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사실 이게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또 큰 리서치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망을 보면 올해 한 1억 대 이상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AI 스마트폰 시장이요. 거기서 이 회사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가장 최초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끌고 가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한 50% 이상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회복기로 들어선 입장에서 HBM 붙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까지 또 팔리게 된다면 그쵸. 뭐 8만 전차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10만 전차 넘어야죠. 예, 진짜 잘 만든다면 붙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네. 우리 막 8만 전자 이런 거 좀 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이렇게 쫙 통틀어서 제가 뭐 관련주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엑시노스 관련주도 있었고요, 뭐 LLW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은 이쪽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최고의 종목은 그래도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빼고요. 어렵다. 온디바이스 A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이게 네. 보는 게 좀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온디바이스 A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네. 사실 팹리스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다 국역화돼 있었기 때문에 팹리스가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요 기계에 맞춘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새로운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결해주는 파운드리와 연결해주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지 아니면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 아니면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이 MPU까지 합치면 네. 이 세 종목이 일단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온디바이스 나오면서 칩스 브라더들 주가가 진짜 좋아졌고 근데 그걸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자율주행 때문에 좀 빠졌어요. 네. 예. 칩 붙어 있다고 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 보고서 분석하면은 전혀 다른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 리포트라도 최소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봉현 네. 씨한테도 여쭤볼까요? 한번 온디바이스에서 최고의 종목은 야, 제가 그래서 섹터와 공부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만 일단 보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어디죠? 나갔고 근데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온디바이스 관련주 하면은 딱 3개 나오네요. 아까 적혀 있어요. 제주 반도체 맞아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네. 그리고 아까 또 박철순 매니저님이 얘기했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쪽 봐야 될 것 같고. 앞에 두 개는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분명히 이런 것도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조정을 봤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HBM은 딱 확실한 그냥 기업들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HBM은 딱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이 온디바이스는 개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로 이 일을 잘한다라는 업체를 보려면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항상 포트에 담아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LW도 있었고 네. 확실히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인기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나비 효과는 제가 준비한 소식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해주신 강성원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성원 아나운서 또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